몇 년도에 법인으로 등록했는지 아시나요? 86년. 손을 들어야지. 말씀을 하셔야지. 손을 들어야 손을 들어주십시오. 예. 커피 쿠폰을 주지. 며칠입니까? 네. 좀 전에 86년이라고 말씀하시는 분 누구시죠? 맨날 그러나요? 네, 오늘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가 되게 특이한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에너지판을 막 흔들고 있는데 그것도 행정명령이라는 걸 가지고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두 번째인데요. 제가 보니까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이미 다 알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처음 하는 것은 확실히 다릅니다. 아무리 거기에 전문가여도 일단 처음 하는 건 두 번째와는 다르다. 트럼프가 처음에는 제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맨 처음에 정말 이상하다. 약간 망나니 같다. 아무거나 막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걸 할까 막 이렇게 봤는데 사실 행정명령을 가지고 쭉 보니까 이 사람이 그냥 막 하는 건 아니구나라고 조금 겁도 나고 무섭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협정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대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트럼피즘에 이번에는 그러면 X다라고 표현을 한 게 단순하게 극단주의가 아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물론 익스트림한 면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면도 있지만 굉장히 독자적이고 또 실험적이 강하고 그리고 행정적으로 굉장히 공격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건 굉장히 치밀하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굉장히 여러 개, 거의 뭐 100여 개 되는 행정명령이 각기 달라 보이는데요. 이걸 퍼즐을 맞추면 하나의 그림이 됩니다. 제가 그걸 보고 약간 섬뜩하기도 했습니다. 자, 대통령 조치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하고 헌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대통령이 대통령 조치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하고 상관없이 본인이 실행력을 가지고 무언가 이뤄나갈 수 있다. 그래서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법 하나 하려면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숫자가 안 맞으면 될 것도 안 되고 뭐 이런데 그런 것들 여기는 그런 것 같아요. 4년 동안 기회를 한번 준 것 같습니다. 자, 대통령이 철학을 가지고 한번 해봐라. 그리고 평가하겠다.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단 전제는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미국의 국익과 미국의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전제하에 그런 권한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현재 대통령 조치를 통해서 굉장히 공세적이고 압도적인 실행력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조치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행정명령 가지고 하는데요. 대통령이 연방정부에 특정 조치를 해라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행정명령이라는 게 왜 그 실행력을 갖냐면 장관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장관한테 이렇게 해라라고 시키는 거죠. 과도한 것도 장관한테 행정명령이 아예 명시적으로 시킵니다. 그러면 그 장관이 또 자기 공무원한테 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왜 미국은 일을 할까? 공무원들이 그걸 보면 책임을 결국에는 장관이 대통령이 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잘 아시지만 뭔가 공무원들이 일을 하려고 하면 대통령의 아젠다를 과거하고 다르게 안 하고 싶어 합니다. 정권이 바뀌고 나면 감사원 가야죠. 검찰 조사 받아야죠. 그러니까 가급적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임을 대신 확실하게 지어주는 이런 게 되게 필요하다. 이게 권한이기도 하지만 굉장한 책임이라는 거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중에 법적 구속력이 가장 강한 게 아마 행정명령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회에 전혀 이제 의회에 거치지 않고 좀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사례를 보면 바이든 대통령 때 탄소 중립 목표 설정이 그랬습니다. 지금은 반대로 가고 있지만 포고 같은 경우에는 링컨 대통령의 노예 해방 포고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케네디가 우주개발 정책 할 때 아폴로 계획을 전면적으로 지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폭적으로 예산을 지원을 했을 때 이것도 역시 대통령 조치 일종의 각서에 포함돼서 했습니다. 나머지는 뭐 국가안보 지침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비밀 문서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열어보면 어떤 뭐 그 비밀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기도 합니다. 트럼프의 에너지 패러다임은 아주 명확합니다. 에너지는 무기다. 그리고 주권이다. 그리고 성장 동력이다. 근데 우리가 보통 경제 성장 동력과 뭐 안보에 중요하다 이런 얘기는 했는데 사실은 무기라는 생각을 별로 하진 않았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명확하게 이런 시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자립은 미국 우선주의의 핵심, 소위 마가의 핵심이다. 이게
아주 곳곳에 다 드러나 있고 명시적으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익 중심의 통상 전략 수단이기도 합니다. 대성에너지의 핵심 중에 하나인 천연가스가 사실은 트럼프한테 어마어마한 무기이자 어떤 이런 통상 전략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또 안정적이고 저렴한 에너지 공급을 통해서 인플레이션도 억제하고 제조업도 부활시키고 일자리도 창출하겠다. 이게 트럼프의 전략입니다. 여기에서 강점은 안정적이고 저렴한에 있겠죠. 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트럼프가 지향하는 게 화석연료, 그 다음에 원자력 이런 것들이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또 에너지와 자원 수출을 점점 늘려가지고 소위 동맹과의 관계를 조금 더 강하게 가져가겠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국가 경쟁력의 본질적인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기후,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 이거보다는 경제와 안보, 그 다음에 권력의 핵심 축으로 에너지를 보고 있습니다. 혹시 엊그제 유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보도도 많이 됐는데요. 저는 이제 우연히 그걸 보다가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게 예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기후 위기는 사기다 이런 말을 많이 한다 그랬는데 제가 직접 육성을 듣지 못했는데 실제로 그런 표현을 사기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각 나라들한테 유럽들한테 너네 그런 기후 위기에 자꾸 그렇게 매몰되다 보면 결국에 다 망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확실한 스탠스를 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은 나중에 각각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에너지를 당연히 전력자산으로 보고요.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은 이겁니다. 이념적 규제로부터 해방시키겠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왜 자꾸 정치화시키고 이념화시키냐. 예를 들어서 소위 보수는 원자력을 좋아하고 진보는 재생에너지를 좋아하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딨습니까? 필요하면 갖다 쓰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계속 구분을 하는데 거기서부터 해방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걸 가지고 정치, 경제, 안보를 포괄하는 에너지 패권을 다시 한번 강화하겠다. 이게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통해서 전 세계 패권을 다시 한번 장악하겠다는 건데 그 위에는 뭐가 있냐면 AI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I를 하려고 하다 보니 이게 AI의 출발점이 에너지인데 에너지가 지금 위태위태한 거죠. 그리고 안정적으로 반도체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안정적으로 계속 공급이 돼야 되니까 이런 에너지를 위해서 하여튼 트럼프가 뛰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보다는 명확하게 국민경제, 그 다음에 이념보다는 일자리, 그 다음에 규제보다는 성장을 우선하는 게 명확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법률 개정 없이 에너지 정책을 바꾸겠다. 바이든 때는 명확하게 친재생에너지, 그 다음에 기후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 정책을 단순히 바꾸기 위해서 대통령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보면 대통령 행정명령에 되게 재미있는 뒤에서 잠깐 제목들을 보여드리겠지만 바이든의 기후행정이나 규제를 먼저 폐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되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아무리 새롭고 좋은 법을 만들어도 앞에 보이지 않는 지침 하나 때문에 그걸 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폐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때까지 에너지 규제 같은 것들이 이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유예시키거나 재검토합니다. 그러니까 발행은 됐는데 아직 발효되지 않은 것도 야 잠깐 기다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비상선언을 합니다. 도대체 미국이 왜 국가 에너지 비상선언을 했을까? 이따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인프라를 빨리 허가해줘라. 건설도 빨리 하게 하고 자원 채굴도 빨리 하게 하고 제발 좀 규제 절차 좀 간소화해서 이렇게 해라 라는 거를 명확하게 하고 있고요. 이걸 장관들한테 막 구체적으로 에너지부 장관은 뭐하고 환경부는 뭐하고 이렇게 막 지침을 줍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거버넌스를 개편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우위 전략을 설계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거는 국제기구 탈퇴하고 지원을 줄이는 겁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첫날 파리 협정에서 탈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유엔을 포함해서 국제기구에 기후와 관련돼서 미국이 제일 돈을 많이 내잖아요. 그거 예산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원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겠다. LNG 알래스카에서 지금 개발하겠다는 게 굉장히 큰 프로젝트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현재 갖고 있는 경쟁력을 막강하게 발휘하고 미래의 경쟁력을 확실하게 갖겠다라는 게 주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두 번째 취임을 올해 1월 20일 날 했는데요. 당일날 46개의 대통령 조치를 쏟아냈습니다. 사인을 막 한 거죠. 제가 맨 처음에 그거를 46개 막 사인하는 걸 보고 저걸 알고 하겠냐 이런 생각을 했다가 제가 이걸 검토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퍼즐을 완벽하게 맞추다니. 한편으로는 정말 참모들이 훌륭하고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에너지와 관련된 것도 굉장히 많고요. 5월 23일에는 원자력 관련 행정명령을 패키지로 4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치들이 쭉 나와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게 이제 재미있는 행정명령입니다. 유해한 행정명령 및 조치 철회를 위한 행정명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가 78개의 행정명령, 이런 에너지와 관련된 행정명령을 했거든요. 이거를 다 폐기합니다. 그거를 행정명령에 명시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을 하죠. 특히 기후 극단주의가 인플레이션을 폭발시키고 기업의 규제를 과하게 부과했다. 그래서 이거 다 폐기해야 된다라고 하고 폐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보류 중인 여러 가지 규제를 동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검토해 이런 걸 하고요. 이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제목을 보면 미국 가족을 위한 긴급 가격 경감과 생활비 위기 극복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자 트럼프가 주택, 의료, 식료품, 그 다음에 연료 이런 것들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빨리 완화해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연료 가격입니다. 연료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거죠. 일상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봐야 할 건 여기서 보면은 아메리칸 패밀리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는 뭐냐면 뭐 영주권자 안 돼. 미국인, 미국 사람에 대해서 방점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민 정책을 어떻게 펴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거 문구 하나하나에도 이런 게 다 묻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제환경협약에서의 미국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딸이 협정 탈퇴하고 그다음에 그 이제 예산 끊겠다라고 해서 당일날 다 해결해 버립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두 가지가 제일 큰데요. 첫 번째 행정명령은 미국의 에너지 해방이라는 겁니다. 이게 언리싱이라고 써서 어떤 데는 에너지 독립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게 독립보다는 무언가 자기네들의 규제나 자기네들이 뭔가 갇혀있는 것에서 에너지를 좀 해방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서 해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이 되게 경제가 번영하고 부자 나라인데 왜 그러냐? 첫 번째, 풍부한 에너지가 있다. 두 번째, 천연자원도 풍부하다. 이 두 가지가 미국이 잘 살게 된 원천이다. 이런 걸 명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근데 이게 왜 요새 망가졌냐? 그 이유는 이념적 동기에 의한 규제 때문이다. 그냥 규제 때문이 아니고요. 동기 자체가 이념적인 게 들어있다. 이런 규제 때문에 망가졌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원래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기 생산은 미국의 자랑이었는데 이게 굉장히 제한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 재생에너지 뭐 이런 거에 막 억지로 하고 규제를 막 기업 규제를 하니까 이게 감소했다.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국민한테 에너지 비용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래서 앞에 에너지 비용 낮추라고 그렇죠? 긴급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운송이나 난방이나 공공서비스나 농업이나 제조 비용을 올렸다. 그래서 소비자는 황폐화됐다. 그리고 국가안보는 약화됐다. 근데 여기서 잠깐 우리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동안 탈원전을 하고 재생에너지를 말들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데 우리는 어땠냐면 우리는 전기요금 오르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는 에너지 비용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건 무슨 의미냐면 억지로 찍어 눌렀다는 의미죠. 네, 사실 오르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LNG도 오르는 게 정상이죠. 그걸 억지로 찍어 누르는 바람에 오히려 나중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좀 시사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뭐냐면 에너지 탐사하고 생산을 빨리 하자. 그래서 필요, 미국의 필요를 충족할 뿐만 아니라 뭐가 필요하냐? 자, 이걸 가지고 전 세계에 뭔가 우리가 에너지 주도권을 가져서 글로벌 리더로 계속 나가야 된다. 특히 관심 있는 건 석유, 천연가스, 석탄, 바이오연료, 원자력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장관한테 이렇게 그 행정명령에 쓰여 있어요. 자, 신속한 LNG 수출 승인을 하기 위해서 빨리 어떻게 할지 검토해라. 그 다음에 각 부처 장관들한테는 뭐 우리도 환경법이 있지만 여기도 국가환경정책법이 있어서 이 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부터 시작해서 에너지 시설 설비를 뭐 개선하거나 설치를 하려면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신속하게 처리해라. 근데 우리는 그냥 빨리 신속하게 하세요 라고 말만 하니까 나중에 공무원이 이걸 신속하게 처리해 줬다가 나중에 이거를 책임을 자기가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 그냥 대통령이 자기가 시켰으니까 적어도 그 공무원은 다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국가 그 환경정책법에 대해서 감독하는 데가 환경품질위원회인데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네들이 이거를 검토하고 평가할 때 효율성과 확실성을 다른 목표보다 최우선에 두라. 네. 무슨 얘기냐면 무슨 지속 가능성, 환경성 이런 거 말고 효율성하고 확실성. 확실성이라고 하는 거는 확실히 검증된 프로븐 테크놀로지 써라. 네, 확실하게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린 뉴딜 종료했고요. IRA 이거 뭐 좀 문제가 돼가지고 우리도 좀 우리 여기 지원 못 받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뭐 그거는 좀 완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 환경 정의, 그다음에 전기 자동차, IRA,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이 바이든의 주요 단어들이었다면 트럼프는 이런 것들과 관련된 행정명령을 모두 다 여기서 또 없애고 심지어 카터 행정부 때 처음으로 환경영향 평가하는 보고를 하게 만들었었거든요. 이것까지 다 사실은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에너지 탐사하고 생산을 빨리 하겠다. 빨리 하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에너지와 관련된 모든 규제 요건이 명확하게 적용 가능한 법률에 근거한다. 그래서 법률에 아예 명시가 없으면 그냥 다 수용해 주라는 의미로 이런 것들을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규칙의 글로벌 효과를 국내 비용과 이익과는 별도로 평가해라. 뭐냐면 이걸 수출했을 때 혹은 이걸 미국이 했을 때 글로벌 차원에서 미국이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위상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평가를 해서 플러스 점수를 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것도 재밌습니다. 제발 온실가스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 그만 언급해라. 예. 만약에 뭐 지금 이걸 온실가스를 지금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돈은 지금 이만큼이지만 미래를 계산해보고 사회적 갈등을 계산해보고 보건적인 걸 생각해보면 이게 비싼 돈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 닥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더 놀라운 거는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아예 그 그룹 자체를 해체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익스트림한 거죠. 예, 정말로 해체시켜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부 장관한테는 뭘 했냐면 연방 허가나 규제 결정에 있어서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지 마라. 명확하게 명시를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는 지금 에너지가 환경부로 흡수되면서 우리는 사실은 여기하고 반대입니다. 여기하고 반대가 그러면 나쁘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잘 갈 수 있을까 약간 우려가 되는 면이 없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에너지 해방 이 행정명령은 뿐만 아니라 LNG 수출 관련해서도 DOE한테 빨리 할 수 있도록 검토해라라고 명확하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포괄적인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에너지 정책을 완전히 뒤집는 이런 행정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또 구체적으로 하려면 숱한 지침들이 나오는데요. 아직 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당장 이루어지진 않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되게 특이한 거는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선언입니다. 미국이 지금 에너지 비상사태일까요? 자, 미국에서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언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 있었습니다. 칼터 대통령 때 그때 막 석유 파동 났을 때 있었는데 그때는 국가가 아니라 특정 주, 스테이트에 대해서만 했어요. 이거는 미국에서 처음입니다. 사람들이 되게 황당해하잖아요. 미국처럼 에너지가 풍부한 나라가 에너지 비상사태라니. 뭘 봤냐면 이제 곧 AI가 활성화되면 이 에너지가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 사실 이런 인식이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이걸 가지고 빨리 우리가 에너지를 우리가 시설도 만들고 자원도 채굴하고 뭔가 수출도 하고 이렇게 만들지 않으면 전력망도 개선하고 이렇게 만들지 않으면 AI에서 결국엔 우리 뒤처진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중국하고 미국이 AI 가지고 지금 정말 대판 크게 붙어있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는 미국이 훨씬 앞서 있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다 중국이 좀 앞선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미국은 데이터를 개인정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막 쓸 수 없었어요. 근데 중국은 막 쓰잖아요. 네, 마구 쓸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얼마나 정직한 데이터를 많이 해보느냐에 따라서 AI는 완전히 달라지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이 앞섰을 수도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건 이런 거죠. 기술 혁신이 국가 경쟁력의 필수인데 이 기술 혁신의 최전선을 고수하려고 보니 에너지 공급과 전력망이 굉장히 신뢰도가 높아야 된다. 근데 아닐 수 있는데 라는 걸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저는 되게 와닿았는데요. 즉각적이고 단호한 조치가 없다면 가까운 미래에 극적으로 악화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은데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AI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을 때 정말 다 AI 기술은 있는데 깡통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여기서 보여준 거죠. 그래서 장관들한테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자, 당신들이 갖고 있는 비상 권한이 있거든, 법적으로.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국가의 에너지 자원 생산을 늘릴 수 있는 모든 합법적인 권한을 다 행사해서 빨리 진행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는 이제 연방 토지뿐만이 아니고 서부 해안 북동부, 특히 알래스카 여기 개발하는 것도 콕 찍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것 때문에 청정수법, 물과 관련된 이런 것과 멸종위기종법, 이게 이제 환경보호 차원에서 이런 법 조항들이 제한을 뒀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미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국방장관이 무슨 장관으로 바뀌었죠? 국방장관이 무슨 장관으로 바뀌었습니까? 전쟁. 손들고 얘기해 주시면 이걸 드리겠습니다. 뭘로 바뀌었습니까? 네, 전쟁부 장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쟁부 장관으로 바뀌었는데요. 그 국방장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방장관이었어요. 내무부하고 에너지부 장관과 협력해라. 여러분 이상하죠? 이게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인데 에너지부가 아니라 국방장관한테 지침을 내렸어요. 왜 지침을 내렸냐면 국방부에서 국토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해외에서 작전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있지 않냐, 전기도 있고 연료가 있지 않냐, 이런 거를 획득하고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지 한번 평가해봐라. 근데 왜 그랬는지 뒤에 또 나와요. 이것 때문에 국방부가 갖고 있는 부지 혹은 에너지부가 갖고 있는 부지 이 안에다가 원자로를 설치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에너지를 빨리 공급해야 되니까. 에너지를 왜 그 안에 설치하는 게 빠르게 되느냐? 원자력, 우리나라를 따지면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모든 거를 다 규제하잖아요. 여기도 NRC가 하는데 국방부 내나 DOE 내에 하는 거는 국방부 관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빨리 하게 하는 거죠. 다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보면 정말 트럼프가 뭔가 전쟁을 일으킬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전쟁에 대한 한 번씩은 다 점검하는 것 같긴 합니다. 만약에 전쟁이 났을 때 이런 것들을 다 점검해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대한민국 국방부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런 군용 트럭과 탱크와 이런 게 언제까지 버틸 만큼 석유나 벙커 시유를 갖고 있습니까? 대답을 할까요, 못할까요? 잘 못하더라고요. 네.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LNG 관련해서는 여기는 지금 그 LNG보다는 파이프라인 건설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알래스카에도 800km 정도의 파이프라인을 지금 건설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LNG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이프라인 건설할 때 우리나라 철강 막강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노려볼 수 있는데 어쨌든 파이프라인 인프라 건설하는 거하고 LNG 수출에 대해서도 연방 에너지 규제위원회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빨리 해줘라. 그 위원장이 장관이 요청하지 않아도 위원들한테 이거 빨리 검토해서 수출하게 해달라, 건설하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런 규제위원회나 사법부나 이런 데는 사실은 독립기관이잖아요. 네. 근데 대통령이 명령하면 장관은 들어야 됩니다. 행정명령에. 그런데 규제위원회는 사실은 규제위원장 이걸 들어야 할 의무는 없어요. 그렇지만 막 나가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듣지 않을 거라는 걸 알지만 이렇게 해놓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규제위원회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런 것들을 해라. 그러면서 승인권도 하나 더 줘요. 예전에는 LNG 수출 승인권이 DOE한테 에너지부에 있었는데 연방 규제위원회한테 줘서 여기서 다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게 좀 논란은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퍼즐을 맞춰서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될지는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되지만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다음에 LNG하고 관련해서 이거는 관심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리면 알래스카의 특별한 자원 잠재적 잠재력을 해박시키겠다는 겁니다. 뭐냐면 여기도 이제 언리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알래스카를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미개척 천연자원의 보고다. 특히 LNG 개발을 우선시해서 이를 동맹국에 판매하는 것에 초점을 딱 맞췄습니다. LNG, 알래스카에 수많은 천연자원이 있는데 이 중에 LNG를 먼저 하겠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동맹한테 수출하겠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할 거냐? 에너지를 가격을 좀 다운시키고, 그다음에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고, 무역 불균형도 개선하고, 무엇보다 에너지의 전 세계적인 지배력을 갖겠다라는 게 굉장히 명확하게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미 이제 규제위원회에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승인을 했는데요. 이거는 트럼프 때가 아니라 이전에 이미 해놨습니다. 그런데 개발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게 돈도 들고 사실은 뭐 셰일가스도 많고 LNG 수입도 하고 이러는데 굳이 여기까지 가서 뭘 할까? 이래서 그냥 두고 있었는데 어쨌든 여기서 그 파이프라인 만들어가지고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얼마나 해외에서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뭐냐면 풍력 다 멈춰 이겁니다. 풍력을 돌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미국은 이제 임대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풍력기를 임대를 해줘가지고 거기서 이제 임대료만 내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은 그걸 임대한 사람이 가져가는데 임대를 다 그만하라고 중단을 시키고 특히 제일 무서운 건 2억과 관련된 대출을 다 막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게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미국 우선 투자 정책은 미국의 해외에서 들어와서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빨리 투자 허가를 해줘라. 다만 이게 무섭습니다. 외국 투자에 대한 국가 안보 문제를 위해서 다 빨리 해주는데 그 투자를 심사하는데 웬만하면 다 해주는데 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느냐. 중국과 연계된 개인의 기술, 중대한 인프라, 의료, 농업, 에너지, 원자재, 기타 전략적 분야에 대해서는 투자를 제한합니다. 중국 돈은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중국 돈은 들어오지 마. 다른 나라들은 우리가 빨리 허가해줄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군사기지 근처의 농지나 부동산 구입을 철저하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에서 워낙 산불 많이 나고 재해 많이 나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지 분명히 하라고 분명한 보관을 내라고 하고 있고요. 이것도 재미있는데요. 모든 기관의 책임성 보장, 그러니까 권한을 많이 보장해 주는 것 같지만 이거 아까 말씀드린 독립규제기관에 대해서 이때까지 헌법에는 이게 다 대통령의 감독 아래 운영되라고 하고 있었는데 너네 너무 대통령한테 보고도 안 하고 막 규제 독립적으로 한 게 많아. 그런데 이게 국민한테 결코 이익이 되지 않았고 기업의 발목을 잡았으니 앞으로는 전부 다 대통령실에다가 보고하고 그 다음에 조치를 취하세요.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에너지우위위원회 설립인데요. 그러니까 여기가 왜 치밀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이걸 어떻게 실행할까까지 이런 실행하는 그런 거버넌스까지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어느 나라보다 지금 많은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고 이걸 이제 해방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플레이션 억제하고 경제 성장시키겠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겠다. 그래서 플러스 뭐가 있냐면 제조업의 리더십을 회복하겠다. 그래서 지금 다 조선업도 다 그런 차원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사실 이게 다 숨겨진 얘기거든요. AI 분야 세계 선도국으로 가겠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 외교적인 지렛대로 삼겠다.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에너지 생산 확대해야 된다. 그래서 이 국가에너지우위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서 트럼프한테 앞으로 에너지 우리가 세계 패권을 갖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지 당신들이 알려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 위원회 그러면 민간인을 중심으로 하잖아요. 여기는 다 자기 수하에 있는 장관들,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 다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해서 나한테 알려달라. 그래서 한번 해보겠다. 근데 독특한 거 이거 하나만 더 소개를 드리면
이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각 연방기관이 기존 권한을 하에서 에너지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데 예를 들면 그리고 이렇게 꼭 찍어서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정물력 공급 용량이 급속하고 대규모 확충, 전력망 제대로 하라는 얘기잖아요. 두 번째는 에너지 인프라 승인을 빨리 해라. 그 다음에는 천연가스 공급이 부족한 기타 지역에 여기는 그러니까 PNG 하라는 얘기입니다. PNG. 그 다음에 폐쇄된 발전소의 재가동 지원. 문 닫은 데 많잖아요. 석탄 발전소 포함이고요.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소가 미국은 독특하게 경제성이 안 나와서 문 닫은 데들이 있거든요. 이거 재가동하는 거 다 지원해라. 그 다음에 SMR 가동 촉진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쨌든 트럼프가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와 관련해서 AI 리더십 강화를 위해서 행정명령 재미있어요. 보통 같으면 미국의 AI 리더십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강화를 위한 장애물을 제거한다고 써놨습니다. 장애물이 뭘까 봤더니 바이든이 했던 일들인 거죠. 네, 바이든이 했던 일들. 이게 둘 다 AI는 중시했는데요. 결이 좀 다릅니다. 정책의 방향이 바이든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과 사용에 강점을 뒀고요. 트럼프는 미국 AI 기술의 글로벌 우위를 강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자 차원에서 AI가 노동자를 대신한다, 노동을 대신한다 이런 거 많잖아요. 근데 바이든은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고 감시나 차별을 방지하고 직업의 질을 보장하는 거에 뒀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노동과 관련한 규제를 좀 축소하는 거, 그 다음에 AI 혁신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규제 측면이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규제는 바이든은 공공안전, 형평성, 차별 방지를 위한 강력한 AI 규제 도입이고요. 트럼프는 규제 완화, 거꾸로. 그다음에 민간 주도 AI 혁신 활성화입니다. 행정부 역할은 트럼프는 정부 주도, 바이든은 정부 주도고요. 트럼프는 민간 주도입니다. 여러분 모든 거대 기술들이 사실은 다 국방 기술로부터 혹은 우주 기술로부터 나왔는데 유일하게 AI 기술만 실리콘밸리로부터 거꾸로 국방으로 갔습니다. 이게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쯤에서 잠깐 퀴즈를 하나 드리면요. LNG 퀴즈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박문희 대표님을 뵌 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박문희 대표님과 제가 몇 년도에 처음 만났을까요? 좀 찍어보시죠. 네. 95년도 네? 95년도 1995년이요? 굉장히 유사합니다. 95년은 아닙니다. 94년 네? 선두 93년 아닙니다. 4년 손 들고 얘기해 주세요. 네, 94년입니다. 되게 오래됐죠? 저 20대였고요. 제가 지금 지난 8월로 55세 됐는데 20대 때 됐고요. 박 대표님 그때 94년이면 되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바뀌셨어요. 네, 정말 놀랐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께서 박 대표님께 갖고 계시는 불만 앞으로도 계속 갖게 되실 거라고 얘기해요.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트럼프가 5월 23일 날요 4대 원자력 행정명령을 한꺼번에 쏟아냈거든요. 이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첨단 원자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방부하고 DOE에 배치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걸 하려면은 이거 외에도 원자력 발전소 많이 짓고 SMR 지려면은 규제를 좀 간소화해야 되잖아요. 과감하게 원자력 규제위원회한테 야 너네 빨리 조직 개편해 라고 명시를 합니다. 아마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지금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니 조금 효율화하십시오. 그러면 당장 환경단체에서 피켓 들고 나가겠죠. 안전을 무시하는 뭐 이러면서. 근데 하여튼 뭐 합리화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DOE가 주도로 빨리 실증해라. 그냥 말만 하지 말고 실증해라 이런 것도 명확하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자력 산업적인 측면에서 이때까지 연료를 다 러시아에서 예전에 소련에서 돌려받았던 핵무기에 있는
플루토늄, 우라늄을 다시 연료로 만들어가지고 갖다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많이 고갈되어가고 있고 너무 러시아에 의존하다 보니까 미국 내에 이러한 그 경쟁력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되살려야 된다. 그 다음에 재미있는 거는 보면은 여기에 120일 내에 연료 계획 만들고 240일 내에 핵폐기물 어떻게 할지 정책 내놔라. 그 다음에 2030년까지 10기 더 지어라. 이거 대한민국한테 기회죠. 대한민국의 원자로를 수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가 몇 군데 없고요. 대한민국이 굉장히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우리의 자립 기술이야 이런 거를 주장하는 것도 중요한데 가서 실리를 챙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의 목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에너지를 통해서 경제 안보를 좀 탄탄히 하겠다. 국민의 삶을 보장하겠다. 글로벌 리더십을 확실하게 행사하겠다. 그래서 미국은 경제, 안보, 글로벌 패권 이런 것과 직결된 국가의 전략 자산으로 에너지를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이걸 좀 잘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게다가 미국은 우리는 자원이 많아 그러는데 우리는 자원이 없잖아요. 지금 쓰고 계신 여기서 지금 대성에너지의 핵심인 이 LNG 그 천연가스는 다 어디서 오나요?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트럼프는 어쨌든 헌법적인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명분보다는 확실하게 실리를 챙기고 있고 구호보다는 집행, 그래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이 수단이나 방식에 대해서는 논란도 많고요. 저는 부작용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완벽한 게 없기 때문에 또 우리는 우리대로 이거는 그냥 사실이잖아요. 존재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할지 우리도 잘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이들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다는 데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트럼프는 에너지를 어쨌든 경제안보 패권의 무기로 삼아서 입법 일단 발표하고 즉각적이고 압도적인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행정명령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헌법을 바꾸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행정명령이나 대통령 조치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 축이고 기후환경보다는 경제성장, 일자리와 안보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자, 즉각적 정책 무기로서 행정명령을 활용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속도와 힘을 동시에 지금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석연료를 확대하고 규제를 철회하고 원자력 르네상스를 가져오고 LNG 수출을 점점 확대해서 뭔가 글로벌 패권을 가지려는 걸 여러 가지 그 행정명령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한테 행정명령은 그냥 쓸 수 있는 원오브댐의 정책 수단이 아니고 에너지 패권을 확실하게 현실화하는 직접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뭘 해야 되느냐? 에너지 주권을 잘 지켜야 된다. 주권은 뭐냐? 에너지 안보의 적극적인 개념이기도 하고요. 또 에너지 패권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아주 쉽게 표현을 하면 에너지 주권을 행사한다.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결정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고 관리하고 수출하고 수입하고 기술 개발도 하고 위험도 통제하고 이게 우리 가치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게 에너지 주권을 행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기업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 계신 분들이 저는 굉장한 사명감을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주권 지키기 위해서는 에너지 안보, 정책 주권, 기술 주권, 데이터 주권 이런 게 필요한데 어쨌든 우리가 주권의 관점에서 에너지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대성에너지의 DNA가 뭘까? 제가 굉장히 많이 찾아봤습니다. 찾아볼 수 있는 건 다 찾아본 것 같습니다. 그 대성에너지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3대 핵심 비즈니스가 도시가스 소매 공급, CNG 충전소, 열병합 발전소 운영이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공급받는 천연가스를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다. 맞습니까? 하나의 틀림도 없습니까? 틀림이 있으면 큰일입니다. 홈페이지에서 갖고 온 거예요. 8월에는 경산 하양 수소 충전소도 개소하셨고요. 운영도 시작하셨고 이게 새로운 도약의 신호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또 SRF, SFR 고형 그 연료 생산의 사업도 병행하고 그래서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2021년에는 대성 DDR을 선언을 하셨고 이때 박 대표님은 계셨어요? 안 계셨죠? 2030년까지 디지털 종합 에너지 기술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가능하십니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대성에너지의 DNA는 신뢰와 혁신과 감사구나. 땡스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성에너지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데가 어딜까를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쉘일 것 같아요. 석유 매니저는 쉘이 되게 좋은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요새 석유 기업이지만 디지털 기술하고 수소 경제에 모두 다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내에다가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관리하기 위한 통합 데이터 그 플랫폼도 구축을 했고요. AI를 가지고 전부 다 분석을 해가지고 비즈니스를 합니다. 네. 굉장히 효율이 높아졌어요. 그다음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서 에너지 그 거래 플랫폼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 사람이 직접 트레이드도 하지만 AI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 대상으로 해서 에너지 해칭도 하고 있고 또 가상발전소, VPP 같은 새로운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도 모색 중입니다. 또 하나는 수소 분야에도 의외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2022년에 중국에다가 20메가와트 규모의 풍력 연계 수전화 플랜트를 상용 가동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때 수소 차량에다가 전부 다 수소 공급하기도 했고요. 네덜란드에도 이런 플랜트를 건설하고 있고 독일에다가도 충전소 네트워크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캘리포니아에도 충전소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대성에너지도 사실은 데이터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여러 가지 고객이나 운영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데이터들을 많이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에 에너지 거래 시장에 참여를 하거나 수요 관리 서비스를 좀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또 수소 분야에도 초기부터 실증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경험을 쌓는 전략, 블루 수소도 있으니까 많이 하실 텐데 이런 것들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왜 쉘이랑 대성에너지랑 연계를 했냐면 단순하게 뭐 업종이나 하고 있는 바가 아니고요. 쉘이요.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구에 굉장히 조그만 석유 그냥 수입상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글로벌, 다국적 글로벌 기업으로 한 100여 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초대형 에너지 기업이 된 거죠. 대성에너지도 사실은 지역 기반의 도시가스 공급사로 출발을 했고 또 이미 CNG 충전소나 열병합이나 수소 충전소로 확장을 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또 에너지 데이터 플랫폼까지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쉘을 로테르담의 작은 수입상에서 글로벌 에너지 메이저가 된 이런 그 신화로 본다면 대성에너지도 지역 기반에서 세계적인 솔루션 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아무도 동의하시는 분들 아니 저는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역 기반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굉장히 훌륭한 대표님을 모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시도 세시지만 사실은 대성에너지가 사람들의 도시가스를 통해서 지역의 일상을 지켜왔는데 이건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는 세계의 미래를 여는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정에 용기를 줬던 LG가 기업에 동력을 주고 또 도시의 맥박을 만들어서 또 인류의 내일까지 책임질 수 있으면 좋겠고 그걸 하는 분들이 바로 여기 계신 대성에너지 피플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감사합니다.